그렇게 욕을 많이 먹던 이코노미 343 좌석 베어를 탑승해봤습니다. 대한항공이 5천억을 들여 333 좌석 베어를 343으로 레트로핏 한다고 발표하였었는데요. 그 기내 사양과 동일한 중화항공 보잉 777 기종을 탑승해봤습니다. 저는 대만의 중화항공을 타고 타이페이에서 인천 노선 이코노미 클래스를 탑승했어요. 앞전에 김포에서 부산, 타이페이, 인천 이렇게 당일로 3편을 탑승하였는데 이게 마지막 탑승기입니다. 차이나 에어라인이라고 해서 중국 항공사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대만의 중화항공이 맞습니다. 저는 2시간 텀이라 조금 빠듯하게 대만 타오이안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분리발권이라 도착하자마자 빨리 탑승하러 가봐야 해요. 오늘 3시 30분에 인천으로 가는 CI162편이고요. 중화항공의 본진이 타오이안이기 때문에 여러 체크인을 지원합니다. 온라인 체크인 후 짐만 보내는 백드랍도 운영을 하고요. 이코노미 전용줄도 있는데 엄청나게 널널합니다. 거의 공항 한쪽 면을 다 쓰고 있어서 크게 기다릴 필요 없이 체크인이 가능해 보이고요. 제가 탈 항공편은 대략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중화항공 정기 여객편이에요. 저는 대만 달러로 7,200달러, 대략 34만원의 이코노미 클래스를 발권하였고요. 원래 A330이 들어갔는데 마침 전날 기체가 보잉 777로 바뀌었어요. 개꿀하면서 맨 뒷자리 창가 자리를 지정을 했고 좌석 지정 비용은 무료였습니다. 이코노미지만 위탁 수화물 23kg짜리 2개도 보낼 수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받고 바로 출국 심사를 하러 갔어요. 들어오자마자 누가 크래커랑 과자 이것저것 판매를 하는데 이거 그 예스진지 가서 사온 누가 크래커가 제일 맛있었는데 말이죠. 무튼 게이트까지 초스피드로 왔어요. CI162편 인천으로 가는 15시 30분 항공편이고요. 같은 스카이팀, 델타와 대한항공 코드쉐어가 걸려있어요. 1등석 비즈니스와 이코노미로 나뉘어서 탑승을 진행하는 것 같고요. 밖에 오늘 타고 갈 보잉 777 차이나 에어라인 기종이 보입니다. 꼬리 날개에 저 푸른 꽃이 참 독특하긴 해요. 타오유안이 좀 특이한 게 각 게이트별로 구역이 나뉘어져 있어서 여기 모든 승객들은 다 인천 가는 분들이에요. 딴짓하다가 대한항공 모니캄 존 1번 받아가지고 일찍 들어가 보고요. 간단하게 티켓 확인 후 입장해봅니다. 들어가자마자 우드톤으로 된 멋스러운 비즈니스 좌석이 보여요. 와, 이거 생각보다 되게 이쁘네요. 리버스 헤링본 형태의 좌석이고요. 풀플랫이 가능한 비즈니스 표준 좌석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수많은 항공사에서 쓰고 있는 좌석이기도 합니다. 푸이코 좌석을 지나서 제자리 맨 뒤로 가보고요. 343 형태의 이코노미 좌석 시트입니다. 사실 대한항공이 앞전에 푸이코를 도입하면서 777 한 대를 343으로 레트로핏을 했잖아요. 그때 욕을 오지게 먹고 지금 레트로핏을 못하고 있는데 얘네는 10년 전부터 이 343 좌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제자리는 기내 맨 뒤로 갈수록 동체가 좁아지는데 여기는 좌석을 하나 없애면서 2자리만 있어요. 맨 뒷자리 공간도 여유가 있어서 충분히 리클라이닝도 가능해 보입니다. 343 좌석 간격이라 뭔가 되게 좁아 보이지만 777 동체 폭이 엄청 넓기 때문에 보잉 787 이코노미 좌석 간격이랑 똑같아요. 맨 뒷자리이지만 리클라이닝도 잘 제껴지고 목베개도 좌우 위아래로 아주 잘 움직입니다. 이게 시트가 생각보다 쿠션감이 되게 좋더라고요. 좌석 간격도 성인 남자가 앉아도 널널한 간격입니다. 이게 보통 미주 노선 장거리에 들어가는 놈이다 보니까 단거리에 알바 들어오는 건 조금 사치이긴 해요. 동체폭이 좁아지는 구간이기도 한데 창가 좌석은 이렇게 또 여유 공간이 있어요. 성인 남자가 쩍벌을 해도 널널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좌석 간격은 여건이 아주 널널하게 좌우로 획획 들어갔고요. 테이블도 미리 펴보면 2단으로 접히면서 기내식 잘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단거리 노선이지만 베개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빠르게 세이프티 카드로 기종 인증해봅니다. 보잉 777 300ER이고요. 미국이나 캐나다 장거리에 적합한 기종이기도 해요. 와이파이가 가능하다고도 또 적혀있고, 심심해서 기내 잡지도 한번 꺼내보면 이렇게 다이캐스트를 팝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저렴하긴 한데 저는 이렇게 뭐 탈 때마다 하나씩 사가지고 이번엔 안 샀어요. 생각보다 이런 굿즈 같은 걸 대만이나 홍콩 애들이 되게 잘 만들긴 합니다. 모든 탑승이 완료되어 이제 슬 출발 준비를 하나 보네요. 근데 이게 좌석이 생각보다 많이 비어갑니다. 저 보이는 네 자리를 제가 좌석 지정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을 했는데 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아쉽네요. 기내 세이프티 비디오가 나오면서 항공기가 푸시백을 하고요. 플라이트 레이더에도 아주 잘 나오고 있고 인기 기종답게 열심히 운항 중이에요. 타이페이 인천 노선은 A330으로 2시간 정도 걸리는 단거리 노선인데요. 오늘만 777 당첨입니다. 저 멀리 아시아나 랜딩하는 것도 보이고 중화항공 747 카고기도 보여요. 비록 맨 뒷자리이지만 엔진음도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이제 좀 순항고도 올라와가지고 기내 엔터도 살펴볼게요. 한국에 취항 중이지만 한글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최신 영화도 살펴보면 뭐 아바타나 최신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다양한 영화들도 있고요. 한글 자체가 지원이 없다 보니 대부분 대만 쪽 관련된 드라마밖에 없어요. 또한 기내 안내 영상도 있긴 한데 사실 크게 볼 수 있는 거 많이 없었어요. 중화항공은 기내 와이파이가 된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메시징은 무료이지만 엄청나게 느려서 사실 의미가 없고 풀 플라잇은 21달러, 대략 3만원 정도예요. 사실 단거리라 와이파이가 크게 의미는 없어서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스타링크는 아직 장착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석 사이에 전원 콘센트도 지원을 하고 있어서 장거리 비행 시 휴대폰이나 태블릿 충전도 충분히 가능해요. 보다 보니까 기내식이 바로 나왔고요. 중화항공이 기내식의 진심이라는 말이 진짜 와닿는 이코노미 기내식이에요. 트레이가 그냥 뭔가 꽉꽉 차 있습니다. 메인 메뉴부터 해서 빵, 샐러드, 과자, 음료, 과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트레이를 갖다 줬어요. 메인 요리는 치킨 파스타 단품 요리였고요. 이거 소스가 완전 꾸덕하니 치킨도 야들야들 해가지고 완전 맛돌이였어요. 파스타 이렇게 야무지게 말아가지고 먹으면 이거 장난 아닙니다. 배고프네요. 아니 근데 이때 기내가 너무 흔들려가지고 찍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흔들리면서도 과일도 야무지게 먹고 대만 과자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주 전부 다 싹싹 긁어 먹었어요. 이날 하루에 3탕을 띄워가지고 야무지게 먹어야 합니다. 사스런 할 때는 제가 하루에 5번 비행도 해봤었는데 와 그때 진짜 어떻게 했지? 무튼 다 먹고 나니 오키나와 옆을 지나고 있고요.
그래도 시간 여유가 좀 있습니다. 기내도 한 60-70% 정도밖에 안 차서 좌석 여유도 많이 있었어요. 저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코노미를 했어야 됐는데 다시 한번 아쉬워요. 단거리라도 누워갈 수 있으면 누워가야죠. 기내 승무원분들도 엄청나게 친절하셨고 한국인 승무원도 탑승해 계셨습니다. 밥 먹고 조금 졸다 보니까 금방 한국 상공인 들어왔고요. 또 바로 인천공항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중앙항공이 대한항공과 같은 스카이팀이랑 이 터미널에 내려줘요. 제가 이 터미널을 되게 안 좋아하는데 진짜 이 터미널은 답이 없습니다. 코리안 고등어 옆에 안전하게 주기까지 잘 했고요.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고 짐 챙겨서 내려볼게요. 이코노미가 343 배열이지만 옆자리가 비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 쾌적하고 장거리에도 충분히 편하게 갈 수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프이코는 이코노미보다 아주 조금 더 넓은 느낌이에요. 내려서 제가 타고 온 비행기도 한번 구경을 해보고요. 이 기체가 바로 특도장인데 보잉 기본 하우스 컬러 도장에 중화항공 로고만 박아놨어요. 엄청나게 화려한 도장은 아닌데 이런 심플한 디자인을 제가 좋아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타이페이에서 인천까지 중화항공을 이용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출발 이틀 전에 급하게 발권하는 바람에 운임은 조금 비싸게 구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FSC답게 쾌적한 기내 컨디션과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던 기내식까지 전체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운 비행이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보잉 777은 동체 폭이 워낙 넓은 기종이라 343 배열로 바뀌더라도 보잉 787의 333 이코노미와 좌석폭 자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물론 좌석수를 늘려서 수익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대한항공은 그동안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가 이미 343으로 운항하던 보잉 777을 오랫동안 333 배열로 유지해왔던 항공사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장거리 기체들을 다 타봤는데 경험상 좌석 배열을 343으로 바꿔도 이게 체감이 당연히 되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크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레트로핏을 발표할 당시 좌석 수는 늘어나지만 그만큼 기내 서비스와 최신 좌석, 그리고 스타링크 와이파이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 라는 메시지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전달했다면 지금보다 비판은 훨씬 더 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코노미는 컵라면을 없애고 비즈니스는 아직 라면을 주는, 서비스를 없애기보단 더 줬으면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의 아쉬움이었어요. 아무튼 오늘의 주인공인 중화항공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나 기내식은 정말 기대 이상으로 맛있었고 기내 컨디션도 좋아가지고 다음에 대만을 오게 된다면 충분히 다시 이용할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찍먹여행이었고 앞으로도 더 재미있고 더 쾌활한 여행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안녕.